몽드 디플로마티크. 괜찮죠? 네. 네. 한때 편집장, 이젠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가짜 뉴스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채 끝난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은데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굉장한 큰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짜 뉴스를 둘러싸고 그 언론사 그리고 이제 뭐 그 각국 정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 대책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가짜 뉴스는 지난 미 대선에서 맹활약했었죠. 네, 그렇죠. 친 트럼프 뉴스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닌 뉴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짜 뉴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길게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물론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는 양산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거죠. 그거는 없어져야 근절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도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특히 이게 굉장히 심하게 이제 불거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주로 이게 그 미국 영어권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아예 그 영어식으로 그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쓰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영어권에서 아주 심각하게 났던 현상인데 영국에서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브렉시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기존 언론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들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하여간 그 지식인 그룹에서는 브렉시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언론이 아닌 그러니까는 새로운 언론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사회망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나갔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죠.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통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 틀린 정보. 다른 정보가 아니라 틀린 정보에 기반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뉴스처럼 페이스북사에 유통이 되고 그게 흔히 전통 매체 뭐 뉴욕타임즈나 그런 매체들보다도 더 많이 회자됐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 덕분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까지 분석하고 그런 평가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한 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대선 직전에 3개월 동안 독자들이 가장 그 많이 봤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개의 그 뉴스를 이제 꼽아봤어요. 근데 이게 20개의 가짜 뉴스 그 다음에 20개의 그 전통적인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언론에서 나온 20개의 그 진짜 그 뉴스 중에서 인기 뉴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전통적 의미에서의 그 언론에서 나온 20개의 그 인기 기사보다 그 가짜 뉴스 20개가 조회수가 더 많았다.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반응의 그 어떤 정도도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20개 중에 17개가 아까 말씀하셨죠. 친 트럼프 성향의 보도들로 나왔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짜뉴스가 정확하게 이걸 베낀 것 같은데 친 트럼프 가짜뉴스들 이 보면 그냥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트럼프 진영과 연결되어 있는 트럼프하고 뭐 친한 어떤 기업인이라든가 그쪽에서 펀드를 냈다든가 거기서 조직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졌더라 뉴스가.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 이게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교황 본인도 이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클린턴 후보가 테러단체 이슬람국, 그러니까 IS를 얘기하는 거죠. IS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또 트럼프 당시 후보 본인이 막 거론을 해요. 네. 가짜뉴스에서 올라온 걸 트럼프 본인이 또 거론을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게 특징이 어느 한 소수에서 이렇게 돌던 사실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를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거꾸로 자기 귀에 들어오면 진짜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 정치인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다시 더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뱅뱅뱅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마이크 두 개를 스피커를 양쪽에 놓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소리가 점점점 굉장히 확대돼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여기 가짜뉴스 현상에서 나온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소위 이제 전통 언론들이 이거 가짜뉴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전통 뉴스들을 이제 거짓말한다고 그렇죠. 공격하는데 그게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JTBC에서 태블릿에 대해서 검찰도 다 확인을 해서 이게 최순실 것이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가짜뉴스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급이 되는 분들. 혹은 뭐 정치인들이 계속 거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확증 편향.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그렇죠. 사이에서 사실로 굳어지고 또 그 연령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죠. 분명한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런 분석을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물론 대책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굳이 꼽자면은 일단 기술의 발전이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진짜 뉴스 사이트나 가짜 뉴스 사이트나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한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잠깐 봤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개발자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저도 봤어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는 그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었고 뉴스의 형태를 띄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개인 뉴스를 재미있게 퍼뜨리려고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가져다가 쓴 거죠. 가짜 뉴스 만든 거죠.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쉬워요. 불과 몇 분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뉴스 형식으로 쳐넣기만 텍스트만 쳐넣기만 합니다. 사진 몇 개 붙여.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정보 같은 거라도 이렇게 쫙 긁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뉴스처럼 돼버리는 그런 걸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에도 물론 이제 있는 거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에 이게 문제가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벌금을 아주 큰 벌금을 과징을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니까 페이스북도 이제 지금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언론사 15개의 언론사죠. 언론사들이 서로 간에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기로 하는 어떤 그런 협약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지금 이제 보완을 하는 중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개인이 착오로 잘 몰라서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얼마든지 봐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치 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짜니까 이건 정치적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메이저 언론들은 과거에 가짜뉴스 한 적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의도적 왜곡을 한 적이 많죠.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총수님 말씀하셨죠.
그 보고 싶은 것만 본 사람들이 이제 본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과거에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그 획일화, 그러니까 일부 소수 언론들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독점적이었는데 그런 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극히 제한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우리 이랬잖아요. 이거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을 수 없다. 그럼 너 그거 어디서 봤어? 그럼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요. 예, 끝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이제 말 끝나는 건데 그런 거기에 이제 대응은 저거밖에 없던 신문을 다 믿니?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신문을 다 믿을 게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메이저 언론사들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말하는 거면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좋게 얘기했을 때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렇죠. 그 뭐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개인 미디어를 꾸준히 발달해 왔죠. 네, 예. 이미 그 메이저 언론사들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촘스키라든가 많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 미래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민주화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몇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요. 이거는 미국에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르몽드 신문에서 프랑스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랑 그러니까는 영어로 이제 fake news 말고 false information.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말로 글쎄 허위 정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는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고의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는 실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그 오보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달리 아까 말씀하셨죠.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해라. 그렇죠. 구분을 네. 해야 된다. 가짜뉴스 같은 건 분명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거죠. 목적을 가지고 네. 하는 이런 것이 그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빨리 구분해 주셔야 돼요. 20초밖에 그래요? 남기 때문에. 그 이제 알터너티브 팩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만들어낸 말이죠. 네. 이건 이제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서 만들어낸 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실에 대해서 왜 저 사실은 복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들이대면 그건 너희들 사실이고 우리들 사실은 다른 것이다. 말도 새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알터너티브 팩트라고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미국 그 백악관 쪽에서 만들어낸 그런 말인 거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 강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 사례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까지 임상원